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명이가 근데 원래 김어준의 유튜브 나가서 마치 본인의 아들 둘이가 엄청나게 탄압을 받아가지고 취업도 못하고 온갖 피해를 보고 있다. 어디 취업이라 좀 하려 하면 기자들이 찾아와서 가짜뉴스를 해가지고 잘리고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 자기 부인과 아들이.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정치인 괜찮은데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재명이가 했는데요. 근데 오늘 뉴데일리 보도나 공수장을 보면요. 아들 이동호가 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아들이 도박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억 3천만 원의 판돈을 충전했다. 이런 이제 보통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2021년 6월 달에요. 2021년까지 도박했거든요. 2019년부터. 근데 2021년 6월 달에 아들 이동호가 이제 또 무릎 때문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무릎 때문에 2021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한 4, 5일 동안 이게 무릎 때문에 입원을 했다. 수술받고. 그리고 이제 퇴원하는데요. 그때 퇴원할 때도 이제 경기도청에 공무원이 가가지고 퇴원 수속을 밟고, 그 다음에 관용차를 타고 퇴원했다. 한마디로 공사 구별이 없는 거죠, 뭐. 자기 아들이 퇴원 수속을 공무원이 밟고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관용차를 타고 돌아왔는데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6월 24일까지 입원했는데 오자마자 6월 25일 13만 5천 원을 사이버머니 충전하고요. 이틀 후에 6월 27일에 또 135만 원을 추가로 충전하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입원하고 퇴원한 그 달에 수술 입원한 달도 도박비를 667만 원을 충전했다. 야, 수술하고 퇴원한 달, 퇴원도 경기도청 공무원이 수속 밟고 관용차로 퇴원하고, 근데 그 달도 667만 원을 충전했다. 667만 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것만 해도 실제요. 실제 이제 연봉으로 치면요. 엄청난 액수죠. 직장인들이. 실순행액이 아마 1억 원, 연봉 1억 원의 직장인이 월급이 실순행이 657만 원이랍니다. 657만 원. 근데 이동호는 667만 원. 그러니까 연봉 1억 원의 월급쟁이가 한 달에 다 받는 게 657만 원인데, 이동호는 수술 입원한 달도 667만 원. 연봉 1억보다 10만 원 더 많이 도박을 했다. 이게 뭡니까? 순수 도박 금액입니다. 충전이니까. 그러면 이게 2억 3천. 근데 그러고도 불구하고 2022년에 또 이게 6,300만 원 신고했거든요. 도박을 2019년부터 21년까지 하고, 그러면 이게 2억 3천 날리고, 그 다음에 2022년에 6,300 있었는데, 또 이게 이번에 보니까 390밖에 없더라. 그러면 이게 그 사이에 또 도박한 거 아닌가? 이런 데 의문이 들잖아요. 도대체 돈이 얼마나 갔는가? 근데 이런 식으로요. 옛날에 군대 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 있을 때 성남에 국군 수도병원인가 있잖아, 성남에. 거기에 특실인지, 우리 연평해전은 6인실 쓰고, 특실인지, 그때 사진 찍어가 일병으로 들어가서 상병으로 승진해가 계급이 올라가지고 퇴원한, 그때도 논란이 됐잖아요. 아프기는 많이 아프네. 군대에서도 일병부터 상병까지. 그때 황제 입원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수술을 했는데, 그것도 관용차 타고, 그 다음에 경기도청 공무원이 수속 밟고, 이런 것도 공사구별을 못하는 거,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지도자가 공사구별 못하면. 근데 이런 식으로 한 거 반드시 자금 출처,
제가 보기에 도박 자금 2억 3천 플러스 또 6천이 있었다. 이건 이게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중요한 게 아들과 관련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게 그 젓가락 발언 있잖아요. 젓가락 발언이 냉정하게 보면 이게 젓가락 발언만 보면 이게 그 남자 성기 요도의 젓가락을 꼽는다. 그 남자로 보이거든요. 앞에 단어가 남자 성기를 지칭하는 그 단어가 한 단어 더 있다 했잖아요. 요도의 젓가락. 근데 이걸 뭐 여성 혐오처럼 젓가락 이야기 하니까 이준석이를 이렇게 고발했다. 이재명이가 이준석이를 그 이야기 했고요. 근데 기자들도 그걸 이렇게 보도할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 발언이니까. 기자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이준석이가 이게 보도했다. 발언해서 이렇게 토론에 보도했는데요. 기자들 보고 이게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썼다고 이게 그 9명을 고발했다. 기자들도 이게 9명이 고발됐다. 이렇게 오늘 매일신문에 사설에 제가 이게 9명 어느 신문사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매일신문에 사설에 보면 이게 그 젓가락과 관련해서 기자를 9명을 고발했다. 이준석이도 이게 고발하고요. 이런 데 기사가 있습니다. 야, 이거야말로 이게 언론 자유를 뭐라고 봅니까? 옛날에 한 일주일 전쯤인가? 일주일 전쯤에 그 채널A 그 사진 동영상에 보면 어떤 기자가 이제 그 언론 자유 뭐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그냥 개무시하면서 이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다음에 합시다. 이재명이 그랬다니까요. 언론 자유는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음에 합시다 하면 그냥 개무시해버리더라고요. 이재명이 이런 자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언론 자유에 대해서 아무런 이게 그 인식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 자유 질문 다음에 합시다. 별거 아니니까 뭐 이러고 하질 않나. 그리고 이게 이번에 솔직히 말하면 이동호 발언이요. 공소장에는 4개예요. 근데 그 보면 이게 여성 비하 발언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 연예인 있잖아요. 카리나 씨. 그것도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댓글에 보면 여성 비하가 엄청나게 많아요. 욕인 게.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동호가 여성 비하하고 말도 안 되는 표현인 거 맞는데 이걸 딱 그 한 문장만 가지고 이게 여성 비하가 없다. 이러고 이게 고발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해버리는 이거야말로 이게 입털막 해도 너무 이게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언론에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게 뭐 이재명이가 지가 되면 이게 막 그냥 징벌적 배상부터 언론사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이게 그 탄압을 하지 않을까. 왜? 벌써 이게 그 아무것도 아닌 진짜 아들이 여성 혐오 발언을 600건 가까이 공장이면 4개인데 이걸 이게 그냥 가짜뉴스라고 이게 고발을 해버렸으니 9명이나 기사를 과연 이게 언론 자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인식이 돼 있나 이런 이제 그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이 이동호 이 문제는요 대선 결과하고 이제 관계없이 반드시 이게 규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탈세는 큰 범죄인데 도저히 그 직장이 없었다 취업 못했다고 이재명이 인정했잖아요. 자기가 그랬잖아. 취업을 좀 하려면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게 가짜뉴스 하는 바람에 취업을 못했대. 소득세가 거의 없잖아요. 영원. 근데 도박은 1억 연봉 1억보다 도박 더 많이 해. 그러면 이게 이동호가 도박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대선과 관계없이 반드시 규명을 해봐야 된다. 이재명의 재산 전반적으로 검증을 하고 특히 이동호한테 얼마가 갔으며 거기에 얼마가 탈세가 돼 있는지 이걸 이렇게 반드시 저는 허지부지 하지 않고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도 그 이재명이가 자기 자식 문제에 대해서 또는 부인 문제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는 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그냥 언론 탓, 또 검찰의 탄압, 검찰 탓, 또는 국정원이 막 2012 자기 감시했다 국정원 탓, 이렇게 남탓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막 이제 들어가면 뭐 둘째 아들은 당연히 따라 들어가지 않을까요? 독립생계가 아니니까. 뭐 큰아들은 결혼한다니까 모르겠어요. 뭐 청와대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이재명은 이제 청와대도 수리해서 들어갔다가 또 세종시도 옮긴다는데 청와대 한번 들어가면 노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충청표를 얻기 위한 쇼가 아닌가. 지금 이재명이 종로구에 가보면 청와대 복귀한다고 난리거든요. 그러면 아들도 독립생계 아니면 청와대에 얼마든지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검증해야 되고요. 부인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 오늘 또 이재명이 발언 중에 아들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아들이 묵고 살라고 이제 강원도에 양양에 가서 이제 보습소에 강의하러 갔는데, 근데 보습소는 이게 원래는 강사 고용을 못 하잖아요. 신고한 사람만 강의하거든요. 교습소는. 그러니까 이제 정지를 못 했잖아. 교습소가 이동호를 고용해서. 이걸 또 이게 교습소 사장을 막 비난해. 왜냐하면 이게 교습소 사장이 불법 고용한 거지, 이게 우리 아들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떠들었는데, 근데 그 아들은 그걸 모를까요? 아들은 이게 고대까지 노는데 교습소가 뭔지 학원이 뭔지도 모를까요? 그리고 이게 어디 가서 강의하려면 아들도 이게 이력서 다 내고, 여기가 이게 어떤 허가 업종인지 대충 보고 취업하잖아요. 취업할 때 아무것도 안 보나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강원도 양양까지 그 조그만 교습소에 갔을까요? 거기에 무슨 연고 있을까요? 저는 의욕투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왜 또 이게 교습소 사장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느냐? 그것도 이게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재명이 이자가 이게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게 없어요. 뭐 처음에는 이게 자식 잘못 키운 게 내 책임이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렇게 한마디 대충 해놓고는 전부 이게 자식이 취업 못한 거, 이번에 교습소 징계 문 거, 전부 이게 언론 탓, 그 다음에 교습소 원장 탓, 또는 이게 검찰 수사, 검찰 탓, 이렇게 남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게 우리가 이재명의 인성을 알 수 있다. 항상요, 김문수 후보의 이번에 가장 큰 장점은 가족의 가치입니다. 가족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가족을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게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특히 정치인들은요, 대중들한테는 이게 그냥 겉으로 이게 보여주는 언론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위장된 이미지는 알 수 있어도 진짜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대중에 비치는 모습, 그거에 예를 들어 히틀러가 독일 대중한테 실제 히틀러 모습과 그 다음에 독일의 대중이 받은 히틀러 모습은 다르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검증하려면 부인도 보고, 그 다음에 가족도 보고, 그 다음에 친구도 어떤 사람인지 보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정치하는지 동지도 보고, 다 이게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 얼마나 깨끗합니까? 설란ning 여사나 김동주 따님까지, 사회복지사까지, 이게 요즘 대단한 이게 청년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주하고 사회가 다 이게 사회복지사로 희생 헌신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의 두 아들은, 전 두 차들도 취업 못한 거 처음 봤어요. 두 차들은 이게 두 아들 다 취업 못했다 했잖아. 큰 아들만 우리 이동하는데 둘 다 고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지금 이게 취업 못했다 그러면 이게 둘 다 언론 탓이냐, 검찰 탓이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따라서 이제 이번에 이 문제는 우리가 투표할 때 반드시 한번 이게 다시 되짚어야 된다. 김혜경, 이동호, 그 다음에 동생까지 이 문제는 이게 꼭 한번 되짚어야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크게 이동호가 이번엔 수술한 달에도 그 달에만 667만 원, 연봉 1억 원이 받는 657만 원, 10만 원만 원, 이거 충전한 도박 하나, 이 문제 단독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때도 이게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 병원에서 퇴원할 때 경기도 공무원이 퇴원 절차 밟고, 그 다음에 관용차로, 이게 부인도 그러잖아요. 관용차가 지 개인 차인 줄 알아. 이렇게 공사구별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젓가락 바르는, 분명히 전체 취재 보면 여성 이모가 너무나 많은데 이걸 가지고 적반하장으로 기자를 9명이나 고발하고, 이준석은 물론 당연히 고발했지만 이게 적반하장 언론의 입틀막 아니냐. 이걸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재명이 김어준의 프로 어제 나가서 자기 아들들이 마치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는 이런 심각한 도덕적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문제를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전체 가족을 종합 비교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정답은 이재명이 아니고 김문수다. 이게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